안녕하세요. 오늘은 100세 시대 개인의 장기자산 운영 중요성이 확대되는 일본에 대해서 한보아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딱 주제가 저희한테 대본이 도착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연금이라고만 왔어요. 그래서 얘 맨날 일본 얘기만 할 텐데 이 시국이라 좀 뺐나? 이랬는데 일본 연금이더라고요. 그쵸? 살짝 비교. 혹시 일본 빼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나중에 따로 좀. 이 시국에 계속 올 때마다 일본이라서 지일이라는. 자빠졌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물어봤죠. 만약에 나중에 한국과 일본 중에 어디 살고 싶냐 하니까 일본. 그렇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일본의 평균 수명도 궁금합니다. 맞아. 우리보다 좀 더 산다고 그러던데. 일본 후생노동청의 발표에 의하면 일본 남성의 평균 수명은 2020년, 그러니까 남성이 81세, 그리고 여성이 88세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은 이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면서 현재 60세 이상의 인구의 25%는 95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진짜 오래 산다. 참고로 일본의 평균 기대 수명, 그러니까 남녀 합친 기대 수명은 84.4세, 그리고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82.7세입니다. 한국도 82.7세. 여기서 한번 궁금하긴 한데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저는 그래도 이런 말 해도 되나? 제 스스로 똥을 좀 가릴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몇 살일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반대로. 그때까지요. 그러니까 몇 살쯤일 것 같아요? 한 90? 90.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본인은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힐 신어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지금도 넘어지시는데.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대리님은요? 저는 7, 80 사이인 것 같아요. 좀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충분히. 얼마 안 남으셨는데. 얼마 안 남았다고요? 얘 동갑인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평균 수명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2000년에 건강수명이라는 개념을 발표했는데요. 일상적으로 간호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립해서 생활이 가능한 생존 기간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흔히 아까 얘기했던 맞아. 그 똥칠하기 전까지. 건강수명. 그때까지 예, 그게 그럼 몇 살 정도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이나 질환이 있어가지고 자기 혼자 거동을 못하다든지 뭔가 간호를 받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으면 건강수명에 이제 달아붙게 되는 거죠. 자,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주는 요소의 치매 같은 질환이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수입이 현역 시절보다 현저하게 줄어드는 상태에서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고 거동도 불편해지는 치매 등의 질환에 대한 불안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치매 보유율은 80세 이후로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는데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자료에 의하면 80에서 84세 여성의 치매 보유율은 24.2% 정도인데 이게 90세를 넘는 순간 65.1%, 그리고 95세를 넘는 순간 83%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치매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일본의 그 후생성 자료에 의하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5년 기준으로 15조 엔, 약 150조 정도 되고요. 2035년이 되면 그게 22조 9천억 엔, 그러니까 뭐 한 230조 정도, 2015년보다 1.6배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치매는 진짜 혼자만의 병이 아니니까. 지금 계속 소름이. 230조? 아니, 그리고 생각보다 비율이 정말. 월등하게 확 80세 이상부터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80을 얘기한 거예요. 성견 치매에 수명이 걸릴 바에는 본능적으로 맞아. 몇 살에 그런. 80 너무 힘들 것 같다. 아무리 고스톱을 쳐도 그거 넘어가면 좀 힘들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일본에 아주 어울리는 게임이잖아요, 고스톱, 그쵸? 뭐 거기서 만들어진. 화투, 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아주 손쉽게 쓰. 그러면은 일본의 공적 연금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일본의 연금 제도는 이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누어져 있고 일하는 방식, 즉 뭐 자영업자, 회사원, 뭐 공무원, 전업주부 등에 따라서 가입하는 연금의 종류가 다르게 바뀌게 됩니다. 연금제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연금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를 받아요? 현재 일본의 그러니까 공적연금, 사적이 아닌 공적연금의 월 평균 지급액은
23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0만 원 정도이고요. 네. 그거를 나눠서 보면 남편이 17만 원, 170만 원 정도, 아, 부부 부인이 합산? 부인이 6.6만 원, 약 66만 원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여성의 연금 지급액이 적은 거는 결혼 후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남성보다 아무래도 근무 기간이 짧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연금을 산정하는 금액도 이제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아니, 한국은 어떻게 돼요? 한국은 연금 정도가? 이게 한국은 늘려다 마른 게 너무 작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살고 싶은 나라는 일본. 그럼 연금이 바닥이 나거나 아니면 내가 받아야 될 때 못 받거나 뭐 그런 상황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거 되게 걱정하고 있잖아요. 되게 고령화를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본 그 후생 노동성이 발표한 2019년 그 재정 검증회의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2040년에 노동 인구, 즉 연금을 납입하는 인구가 5,600만 명, 그거 대비 65세 이상, 그러니까 연금을 받아야 되는 대상 인구가 3,900만 명이라고 너무 합니다. 많은 거야. 즉 노동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비율이 지금은 1.7대 1 수준인데 네. 지금도 지금 너무 많은 게 아니냐라고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2040년에는 1.7이던 비율이 1.4대 1 수준까지 그리고 2060년이 되면 1.2대 1 그러니까 거의 1대 1 수준 현역에서 한 명이 고령자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를 40년 후죠. 네, 그 정도면. 그래서 고령화 문제를 겪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현행 연금 제도가 만약 완전히 그대로 똑같이 유지된다고 하면 연금을 납입하는 노동 인구의 감소로 미래에 아무래도 연금 급부 수준은 지금보다 감소될 것이고 네. 그로 인해서 사회 보장이나 소비세 증세 등 전 국민 공통의 그런 기초연금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네.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연금 재정 부족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후가 되면 이 연금으로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얼마나 부족할지. 일본 금융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 이후 연금 및 뭐 기타 수입, 뭐 노년에도 아르바이트나 뭐 금융자산 등의 평균적인 수입을 다 포함했을 때 부부 합산 매월 5만 엔 정도, 원화로 한 50만 원 정도가 연금 외에 부족할 것이다. 네. 이를 기준으로 이제 30년을 더 은퇴 후 65세 은퇴 이후 30년을 생존한다고 가정하면 약 2천만 엔, 우리 돈으로 2억 정도는 있어야 은퇴 이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현재 60세 이상 인구의 25%가 95세까지 산다는 이제 통계 결과를 기준으로 한 거기는 한데요. 남편이 이제 65세 이상, 부인이 60세 이상인 세대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억 원 정도가 있어야 한 95세까지 부부가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들은 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일본 이제 금융청 같은 경우에는 2019년 6월에 이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자산 형성 관리라는 그런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선 우리도 연금이나 이런 공적연금으로 제도를 마련을 하겠지만 각자 개인이 장기에 그리고 적립식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특히 이제 적립 기간이 길면 길수록 투자처를 분산하면 할수록 그 수익의 변동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네. 이제 현역 시절에 생애 주기에 맞춘 장기 자산 형성을 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연금이 중요한 건 아는데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젊은 세대들은 많이 가입을 안 하잖아요. 사실 연금형은. 왜냐면 내가 은퇴하고 나서 받을 수 있다는데 뭐 언제까지 그럴 줄 알고 이런 것도 좀 있긴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꼭 연금으로 나중에 뭐 은퇴 이후 찾는 것뿐만이 아니고 장기에 걸쳐서 자산 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자산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맞아요. 것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것만 안 하면 돼요. 이제 포기하셨어요, 비트코인은? 지금 저기 나왔던 노후자금 이런 게 다 날아간 거 같아요. 이제 나의 천멸을 했다고. 결국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오래 사니까 국가가 주는 연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정부 정책상으로도 그런 노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지만 워낙 그 정부가 대비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인도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런 불만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제 국민연금으로 우리한테 월급에서 급여에서 가져가잖아요. 특히나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기 때문에
내가 버는 벌이에서 그대로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연금을 가져가는 게 내 명세서에 뜨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좀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뭐 국가가 대비를 해봤자 그렇다고 더 가져간다고 하면 더 열받을 거죠. 매일 이제 딱 나오시면 뭐 이렇게 많이 떼가 뭐 이렇게 많이 떼가 항상 많이 받으셔서 많이 떼키시. 저보다 더 받으실 텐데. 자, 오늘 일본의 연금 제도에 대해 좀 알아보면서 우리나라도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지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안 한 지 한 3년 된 것 같은데.